1년에 한 번씩 스캐닝을 받고 있다는 건 계속 잇몸 질환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환자가 못 느끼는 상태에서 잇몸뼈가 없어져요. 그러면 잇몸 질환으로 봤을 때는 말기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칫솔질의 달인 박창진 원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개원이니까 똑같이 네. 예, 진료하는 날은 진료하고 네. 아닌 날은 열심히 강의하러 다니고 있고요. 네. 예, 뭐 강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네. 그다음번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네. 그리고 군인 네. 예, 요런 데 주로 강의 다니고 네.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지난번 영상에서 칫솔질만 제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치석 걱정 안 해도 되는 또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고민이 있어요. 아, 네. 네, 잇몸이 붓고 아프고 피가 나는 증상 굉장히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보면은 충치만 걱정하면 됐는데 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잇몸병도 생기고 잇몸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치아라는 게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러면 완성된 놈이 입안으로 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구치가 언제 보통 나오냐면 한 만 6살 때 나와서 네. 대략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되면 다 완성이 돼요. 근데 고장나면 이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잇몸은요,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망가지면 몸에서 다시 좀 만들어요. 어, 20살 넘을 때까지는 잇몸이 망가져서 고생할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는 잇몸병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재생이 안 되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다 느끼시는 거예요. 잇몸병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풍치? 그것도 그렇죠. 잇몸병이죠? 그렇죠. 풍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옛날에 민간에서 쓰던 용어인데, 예, 바람풍, 치아치. 아, 그래서 바람만 불면 이가 시리고 흔들린다. 그러니까 건들건들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잇몸 질환으로 봤을 때는 말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바람 불고 시리고 건들거릴 정도면 이를 붙들고 있었던 뼈가 싹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뼈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되게 오랜 기간 조금씩 무너져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런 일을 겪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아까 잇몸뼈가 녹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이가 있고 이제 잇몸 살이 덮고 있습니다. 요게 예. 그럼 잇몸인 거죠? 그렇죠. 이거 잇몸 네. 살인 거죠. 네. 예. 근데 잇몸 살을 옆에서 이렇게 쫙 보면 옆면? 여기 옆면에는 뼈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뼈를 살이 덮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뼈가 자꾸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도 덩달아 내려가고,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빨 뿌리가 보이겠죠. 아, 네네. 예. 요 상태로 젊은 시절에 살았는데 이게 다 내려가고 나면 치아의 뿌리가 요렇게 보입니다. 아, 네, 이제 이 노란 부분? 네, 그쵸? 얘는 원래 뼈에 덮여 있어야 될 부분인 거죠. 음. 이렇게 되면 이게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결국은 잇몸이 내려간 건 살과 뼈가 동시에 다 없어진 상황인 거죠. 자꾸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흔들려서 그 다음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잇몸 질환의 맨 마지막인 거죠. 원래 이제 내 치아 계속 가지고 써야 되는데 잇몸이 안 좋아도 결국은 치아가 흔들거리면서 빠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의 되게 많은 숫자가 충치 때문에 빼서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는 잇몸 질환 때문에 여러 개를 빼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잇몸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를 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아 구조상으로 봤을 때 뿌리를 뼈가 단단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잇몸뼈가 슬금슬금 없어지면 단체로 흔들려요. 그럼 왼쪽 아래 3-4개가 흔들려서 빠지고 그럼 임플란트 서너 개를 심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면 입안이 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아래가 멀쩡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 아래 임플란트를 심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또 위에 쪽 4개를 심고 그렇게 이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잇몸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이미 잇몸뼈가 이제 녹아내린 경우에도 네.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게 네. 잘 시술이 되나요? 땅바닥에다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흙이 다 없어지고 나면 막대기를 꽂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뼈 이식 같은 걸 또 해야 돼요. 그럼 잇몸병 있으면 네. 임플란트도 잘 제대로 못 하는 거네요. 네, 어려운 어려워집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술식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잇몸병이 생겼을 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무래도 잇몸이 붓고 아프고 피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럼 왜 피가 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붓고 아프고 피나고, 이거 왠지 무슨 잇몸약 선전하는 네. 그 멘트인데, 예. 붓고 아프고 피나고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아, 네. 네, 붓고 피나고, 붓고 피나고. 근데 빠질 때까지는 안 아프고, 아, 진짜요? 네,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욱신거린다고 하던데요? 그건 정말로 큰 고름이 잡혔을 때만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잇몸뼈가 슬슬 녹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녹기 시작해요. 30대까지는 살만해요. 그러다가 40대쯤 되면 여기저기 약간씩 시린 게 생깁니다. 그럼 그때 이제는 시큰시큰하게 생기고 나이도 많이 먹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개선이 안 되면 50대 중후반이 되면 흔들리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급성으로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 그때는 아픕니다. 근데 대부분의 잇몸 질환은 만성 치주염이라고 그래서 환자가 못 느끼는 상태에서 잇몸뼈가 없어져요. 그래서 잇몸 증상의 질환을 보면 일단 붓고인데, 이 붓고는 모르세요. 아, 내가 잇몸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네. 실제로? 모르십니다. 그 다음번에 피나고는 가끔 아시는데 붓고의 다음 단계예요. 칫솔질 하다가 네. 피가 난다거나? 사과를 먹었는데 피가 난다. 그러면 퉁퉁하게 건드렸는데 피나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염증이 있는 겁니다. 아, 그 근데 정도가? 네, 칫솔 같은 거를 썼는데 피가 난다 그러면 그 칫솔 닿은 건 조금 작은 면적에서 닿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더 염증이 국한돼 있다는 거죠. 그럼 치실 쓸 때, 치간 쓸 때 피난다. 그럼 이 사이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피나는 건 일단 염증의 기본 증상인데요. 이 피나는 거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에 무언가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놈과 싸워서 우리 몸이 이기려고 하는 과정을 보통 염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잇몸병이 잇몸의 염증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무언가 지저분한 것들은 보통 우리가 세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세균과 누군가가 잘 싸워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싸우는 애들 이름은 가끔 TV에 나오는 백혈구, 뭐 임파구, 그런 애들이 둘이 열심히 막 싸워요. 네. 예. 그 싸우는 과정 중에 우리 쪽에 있는 백혈구 같은 애들을 보내려면 그 자리에 혈관이 많이 늘어야지 얘네들이 빨리 갑니다. 아, 이제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혈관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음. 그러면 오늘 만든 혈관이 그 부위로 쫙 퍼져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혈관을 오늘 막 만든 거고 임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람만 불어도 이게 터져요. 그 얘기는 피가 난다는 건 거기가 격전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주인이 조금 도와서 제거해주면 좋으니까 피가 나는 자리는 오히려 칫솔질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지 사실은 피 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칫솔질 하다 보니까 피가 나. 네. 잇몸도 좀 아픈 것 같아. 부은 것 같아. 그런데 칫솔질을 그럼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 거기는 좀 살살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네. 그런데 그 꼼꼼하게가 박박 문질러서 세게가 아니고 정말로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살살 문질러서 오랫동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눈 안쪽을 예를 들어서 뭔가 솔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서 닦는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살살이에요. 그럼 뭐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네, 들어가겠네. 절대로 누르시면 안 아니, 됩니다. 되게 원장님 그걸로 이렇게 네. 이게 닦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칫솔질은 뭘 해요 칫솔질로? 라고 여쭤보면 환자분들이 세균을 닦아야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균은 눈에 보여요? 라고 물으면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보는 거를 닦을 때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집에 가서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미경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완전히 빼신 상태에서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칫솔 모의 탄력성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손목 힘으로 닦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칫솔질은요. 그래서 피가 나는 부위는 꼼꼼하게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훨씬 더 살살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피가 계속 나도. 네, 닦으시면 한 이틀에서 사흘 지나면 1차적으로 피나는 게 없어져요. 그게 주인이 해야 될 도리인 거죠. 또 다른 거는 부어요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고,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을 다 보시고 화장실이나 거울을 드시고 이하고 한번 보시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요 위에 앞니 사이의 잇몸은 잘 보여요. 그리고 제일 잘 닦을 수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 잇몸이 다 안 건강한 거예요. 위, 앞니. 거기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생겼냐면요. 1번 색깔을 보셔야 돼요. 색깔은 무슨 색이냐면 밝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핑크색인데 물이 다 빠진 밝은 핑크색이에요. 네. 잇몸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거무축축한 색깔 아니고
밝은 핑크색. 네. 이게 1번. 두 번째로는 잘 들여다보시면 귤 껍데기처럼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렌지 껍질이나 귤 껍질 이렇게 보시면 땀구멍 같은 게 있죠. 네, 껍데기예요. 네. 잇몸에 그 땀구멍 같은 게 보여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잇몸이 반짝반짝하고 매끌매끌해 보이면 다 부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귤 껍데기와 같은 밝은 핑크색의 잇몸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윤이 나고 반짝반짝하면서 빨간색 잇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과장되게는 우리나라 사람의 100%가 잇몸 질환자라고 그럽니다. 저 뜨끔했는데. 네. 근데 닦으시면 그렇게 밝은 핑크색이 되고 귤 껍질이 돼요. 아,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냥 에브리바디 다 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하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갑자기 생기면 심하게 붓고 고름이 찹니다. 그때만 아파요. 아니, 그러면 에브리바디 100% 부었다고 하면은 네. 그분들이 다 양치질 때문에 양치질 잘못해서 이렇게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거가 클까요? 제일?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하는 전문과를 보통 치과에서 치주과라고 부르는데요. 치아 주변을 치료하는 과다. 그러니까 이는 그대로 두고 테두리 부분만 치료하는 과가 치주과인데요. 그 치주과에서 나온 얘기 중에 치료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잇몸병 환자가 왔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치료 프로토콜에 1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자의 동기유발을 해서 스스로 집에서 이를 잘 닦게 만드는 게 모든 잇몸 치료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예 정의가 돼 있을 정도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칫솔질이요. 근데 원장님, 가만 네. 보면은요, 이 잇몸병이요, 막 이제 붓고 아파요. 네. 그러면 조금 신경 써서 양치질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치과 한번 다녀오고 이러면은 그 붓고 아프거나 피나는 게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 나았나 보다. 그렇죠. 내 네. 치과도 한번 갔다 왔고, 이제 또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하고 있으니까 증상도 없잖아요. 네. 근데 또 뭐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면 또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반복되니까 이게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호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낫는 게 아닌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군데군데 약간 미끈덩거리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치아 표면도 내가 칫솔질을 잘해서 고춧가루도 없고 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보이는 치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얇은 세균막이 붙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막에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으면 이 막이 굳는데요. 굳고 굳으면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굳어나가는 수개월 동안은 잇몸이 계속 염증이고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치과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듣냐면 치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치석을 깨끗하게 띄워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염증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굳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잇몸 질환을 치료를 해서 이게 완치가 됐다 혹은 잘 건강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치과에 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닦길래 도대체 치석이 없이 6개월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가세요. 이 소리를 들으면 잇몸 질환이 치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스캐닝을 받고 있다는 건 계속 잇몸 질환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네요. 네, 안 아픕니다. 잇몸 질환은 네가 홀라당 빠질 때까지 안 아파요.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1950년대부터 유명한 치과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가 흔들려서 빠진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 치과 의사들이.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는 평생 동안 잘 닦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그렇지. 자기 잇몸뼈는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세월의 길이 때문에 이가 흔들리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네. 이 빼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나는 조금만 더 써보겠다. 아니, 지금 딱 저희 아버지 계시거든요.